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 기사가 많이 검색이 됐어요. 에코프로 내부 정보 주식 거래 의혹에 압수수색됐다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바로 이제 사측에서 이 옛날 사건이고 지금이랑 상관이 없다고 딱 바로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악재 속에서 2차 전지주 상승 반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갭 하락으로 뚝 떨어져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지난번 요즘... 갭을 메우는 단계 수준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직은.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안타까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20년 때문에 대표회사께서 실형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엔 또 2021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벌써 두 차례나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사고라고 표현할까요? 안타까운 이 내부자 거래가 두 차례나 연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2020년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게 2022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벌써 두 차례 벌어진 이후에 실형을 받았으니까 2021년 이후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미뤄 짐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2020년, 2021년 공교롭게도 2년에 걸쳐서 전 현직 임원들이 여기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가담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충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지금 불거지는 리스크는 뭐냐면 현재 있는 임원들이 과거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연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권 리스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직 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이러한 수사가 들어가서 나중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금고형에 처해지게 된다라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끝난 일이다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팩트 이후에 지금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와야 되겠죠. 일단 투자자들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실망감을 나타냈다는 게 첫 번째고요. 하지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과거 일이고 현재 지금 이제 에코프로의 성장성에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건은 오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미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1차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수준에서 앞서 제가 오앵커가 이제 현재 상황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 갭, 어떻게 보면 십자형이지만 갭이라고 봐야 되겠죠. 갭을 메우는 단계에서 그저께 양봉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양봉을 음봉 수준을 잠깐 오늘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수준이죠. 현재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모양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면 오늘 오후 빠르면 오후 아니면 내일부터는 또다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거의 한 10% 정도 마이너스에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물론 동시효과는 마이너스 20% 정도였었죠. 하지만 10% 정도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 가까이 끌어올린 힘이 개인들 위주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탄이 소진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팩트는 사건은 과거 사건이지만 재판에 연루된 현직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건의 개요고요. 여기에 이제 차트와 심리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전 회장 모두 항소에 지금 2심 중이죠. 지금 아무튼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사실은 사측의 공시 있기 전에 딱 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 주식 오늘 한 10% 떨어져서 출발하는 건 아닌가 했었는데 그 우려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표정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들어요. 이제 수급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내일 이 고비를 잘 넘기는지 그렇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좀 예의주시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에코프로는 뭐 이 개별 이슈로 차치하고 지금 주가 반응이 있는 쪽은 배터리 장비 쪽인데 이쪽에서 뭐 윤성 FSC 같은 경우엔 신고가란 말이에요. 배터리 장비의 강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연초에
저희 MTN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장비는 이게 지금 뭐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섹터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뭐 어떤 회사, 그러니까 이제 각 이쪽 섹터들이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 이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년 이게 이제 장비가 발주되는 건 아니죠. 역시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이제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보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 올해 내내 저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더군다나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자금의 흐름이 일부는 에코프로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의 저평가되어 있는 팩트를 놓고 본다라면 직접적으로 올해 내년까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장비주들이죠. 다들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미 공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출 성장세가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장비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MTN에서 먼저 올 초에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올해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추리고 계세요? 뭐 장비주는 다 좋습니다. 더 뭐 특별히 어느 섹터만 좋은 게 아니라 장비는 다 지금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도 이게 뭐 양극재니 음극재니 뭐 어떤 뭐 장비는 지금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전반적인 섹터들이 다 좋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뭐 2차 전지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순환매가 도는 거기 때문에 다 좋은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비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찍히는 거다. 그 다음에 결국은 양극재나 음극재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단계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셀들이 이것을 자동차사에 판매한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공장 짓는 이슈로 놓고 본다라면 장비가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제 밸류체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LG 밸류, 삼성 밸류체인, SK 밸류체인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뭐 캐파 상황을 따져봤을 때 가장 큰 지금은 다 지금 특별히 어느 쪽이 세니까 어느 쪽이 빠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 지금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거 거기서 대장주를 찾아라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별로 규모가 또 다 다르고 장비가 들어가는 뭐 LG가 지금 가장 크게 증설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뭐 SK에 납품하는 쪽이 매출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회사마다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캐치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대장주를 꼭 찾겠다.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질주하는 선도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장비는 바스켓 매매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다 좋다고 말씀을 사실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주셨는데 여전히 변함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주도 테마 후보 찾기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이 위기의 주도주는 변한다는 레포트를 오늘 아침에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봤어요.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 즉 이제 미국 시중은행 쪽에 대출 관련 규제의 방향이 맞춰진다. 그럼 시장은 조금 움츠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잘 버텨주는 하이 퀄리티 기업들, 뭐 대형주 그런 쪽 보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봤고,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동결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 사실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3대 지수 가운데서 나스닥 지수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제일 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테크 기업,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 섹터 이렇게 보자고 아무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삼성증권. 네. 주간 단위 관심주를 늘 올리는데요. 오늘자 내려옵니다. 유력 후보로 바이오, 로봇, 우주를 꼽았더라고요. 종목으로는 신규 커버는 SK 하이닉스고 이건 업황 턴어라운드입니다. 근데 이 유력 후보 새롭게 편입된 게 이쪽이죠. 바이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주는 인텔리안테크, 로봇은 로보티즈. 전기차 테마는 전장 쪽도 좀 비중 있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새롭게 커버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우주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도주를 증권사가 찾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다음엔 뭐가 오를 것인가? 다음엔 뭐가 오를 것인가? 왜냐하면 그만큼 트레이딩의 자금도 풍부하고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량과 거래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다음 무엇이 있을까? 증권사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삼성증권도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저도 오늘 아침에 오앵커와 그 개장할 때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뭐 삼성증권의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좀 전에 있었던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 아니냐 그 논리를 봤을 때 저는 하나증권 논리에 약간 개인적인 견해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장을 좀 보여주시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대출이 보수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을 안 받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보수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 문제는 좀 약간의 핀트가 어긋난다라고 봐요. 지금 은행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들이 자금의 운용의 미스매치였거든요. 예금을 받아가지고 예금이라는 건 단기 예금을 받아가지고 장기 국고채를 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SVB가 그랬죠. SVB도 그랬고 나머지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미스매치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번에 CS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의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빌황의 빌황 사태로 타격을 받은 쪽이 CS. 그 CS도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논리를 한번 보자고. 이게 과연 보수적으로 갈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쳐.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후 동결위에 성장주들이 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동결이 돼도 5%대 중반에서 동결이 되는 거고 동결이 하면 더 이상 안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5%대 중반의 성장주들이 그 정도 이자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제로 금리에서 버텨냈던 성장주들이 5배 오른 금리에서 견뎌낼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일부 증권사에서는 금리를 오르지 않는 거 이꼬르 우리가 과거의 저금리 수준으로 인식한다라는 어떤 조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차피 서로 간의 의견이니까 맞고 틀리고 하나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현재 결론은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라면 저는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대형주라든지 하이 퀄리티 기업들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익단이 나오는 것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현금 흐름, 하나는 진짜 이익을 내느냐. 이 두 가지로 저는 귀속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는 성장한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어요. 회사가 꾸준히 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회사에 방점을 찍었다라면 지금은 뛰어가는 회사가 아니라 천천히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는 회사들의 방점을 찍힐 수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죠? 앞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겹치는 것들은 우주항공 같은 경우, 전지항 같은 경우 꾸준히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여기 안 들어간다라고 봐요. 셀트리온은 지금 우리가 그 회사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도 약간 신사업이지만 오히려 밑에 있는 LG전자나 현대오토에버나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같은 클리오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꾸준히 따박따박 걸어가는 쪽에 있어서의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이번에 제외시킨 종목이에요, 아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클리오 요 부분, 위쪽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 밑에 건 말씀 안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차영재 에어로스페이스도 의원, 10만 원에서 제가 이제 어차피 매도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교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 섹터에서 여기에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해서 이쪽으로 교체 의견. 그러니까 기존 전통 우주 산업보다는 이제 우주 통신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 요 레포트를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뭐 개별적인 이제 취향이 있어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옳고 그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취향의 영역입니다. 사실 이제 수급 논리에 주목을 하시는 분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펀더멘털에 주목하시는 분이 이제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요 레포트를 이제 제가 그냥 사실 이제 소개 차원에서 골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대출 보수적인 유지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이 자금들의 흐름이 이쪽으로 최근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것도 동결 시나리오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이런
그 나스닥 시장 오르듯이 성장주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금의 유입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 이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지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이제 들썩이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지수가 갖춰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 수준 절대 레벨은 완전히 바닥권이죠. 역사상이라든지 2022년 이후에 최저점 수준에서 기술적 반등이 저는 올라온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2% 올라가는 거에 저는 아직까지 의미를 두기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들은 뭐 지속적으로 일어났었던 상황들 중에 하나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부터 반등세를 나타낸다?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론 이게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나쁜 신호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점점점 끌어올리긴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쪽이 좀 앞으로 주도할 섹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여파가 아직까지는 조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보수적인 대응 태세를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소비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대에 부응을 할까라는 관점의 기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권고라고는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다 이미 알려졌던 사실이고 오늘 일단 아침부터는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 이제 뉴스다라고 시장에 알려진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시장 트레이딩 대응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화장품주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 뭐 지금 뭐 대부분의 뭐 화장품을 많이 쓰시는 분들 뭐 여성분들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지금은 실내에서는 이거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화장을 갑자기 더 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뭐 오늘 글쎄요.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하시는 어떤 분이 제보를 하시기를 화장을 지하철에서 많이 한 걸 목격하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좀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과연 화장을 안 하고 출근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마스크를 그동안 못 벗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못했었죠.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은 그것 때문에 5분, 10분 더 주무셨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이 화장을 안 하고 출근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내내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야 되겠죠. 사무실 가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화장을 안 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이 화장품들이 올라간다? 글쎄요,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생각이 사실 엄밀히 봐서는 이게 중국 이슈로 많이 분석이 그렇죠.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또 면세점 부분에 있어서는 롯데가 탈락됐죠. 롯데가 완전히 배제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신라와 신세계, 현대가 이제 이 압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돈을 많이 써낸 건 신라가 돈을 많이 써냈다고 1등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국 면세점, 중국도 이번에 들어왔는데 중국과 롯데가 탈락됐기 때문에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저는 플러스가 됐다. 마스크보다는 그 이슈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주말 사이에 지준율 인하했잖아요.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중국의 통화 정책 방향성도 뭔가 소비를 진작하고 통화 완화를 대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일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소비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소비 관련 근데 뭐 엄밀히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더군다나 이제 많이 쉬었던 섹터죠. 많이 쉬었던 섹터이고 가격 메리트도 일부 발생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의할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세점 쪽은 어떻게 보세요? 면세점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일단 뭐 하게 되면 상장사 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호텔 신라인데 가격을 좀 너무 세게 써냈다라는 승자의 저주 얘기까지도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